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 경제가 모든 지표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또 경제 성장률도 예상보다 더 추락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중국 지도부가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내놓은 방안들이 너무나도 위험스럽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대해진 중국 경제에서 경제 성장이 침체된다. 이건 사실상 중국의 파멸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률이 6%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경기 둔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 시진핑 주석의 3년이 물론이고 중국 공산당의 생존마저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죠. 근데 그래서 기를 쓰고 경기 진작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에 중국 당국은 엄청난 자금을 투여를 하면서 경기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재정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곳곳에 이 돈 먹는 하마가 존재한다 그러면 당장 재정 확대의 효과도 그만큼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빈사 상태의 중소기업들에게 생명줄이 되면서 재기의 가능성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칫 그런 기업들이 좀비 기업이 되면서 중국 경제에 엄청난 주름살을 안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이 중국 경제 시스템 자체가 공정한 시장 경쟁 구도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라는 점이죠. 사실 이 중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기업들은 대부분 국가 소유입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국가 소유라기보다는 중국 공산당 소유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런 국영기업 시스템 체제 하에서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이들이 바로 회색 코뿔소이면서도 감히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 중국 공산당과 공산당의 거물급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중국 경제의 딜레마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재정 팽창을 통해서 경기 진작을 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아무리 자금을 쏟아부어도 진짜 가야 될 때보다 엉뚱한 대로 새는 자금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하겠다면서 내놓은 재정 확대가 뜻대로 굴러갈 리가 없죠. 더더욱 중국의 경우에 지방정부는 그야말로 지역 공산당 고위급을 포함해가지고 간부들하고 토 세력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소유한 기업들에게 재정 확대로 인한 자금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부도 직전의 기업들, 심지어 이미 더 이상 기업 회생이 불가능한 심정지 상태의 기업들에게까지 자금을 쏟아붓습니다. 왜 그러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기업의 임원들이, 주인이 바로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이란 쇠기의 격리기이고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지시일 뿐입니다. 근데 그래서 죽어나는 것은 공산당 간부들하고 거리가 먼 민간 자영업자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런 중국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도 나오죠. 그동안 이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해가지고 중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 공산당 소유가 아닌 민간 기업들의 힘이었다는 거, 이거 이미 확인된 바 있죠. 그런데도 시진핑 주석은 이 공산당 주도의 경제체제를 주창하고 있고 더불어 수많은 기업들의 경영권을 강제로 탈취하면서 국유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간 경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도록 재갈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시진핑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경제의 효율성이 제대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 이거 이미 중국 역사에서 입증된 바 있죠. 그럼에도 시진핑 주석은 막무가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경제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 없으니까 뭔가 시도를 해보려고 내놓은 경제 회생 방안이 이 경기 부양과 함께 구조조정도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지금 급합니다. 시진핑 3연임을 앞두고 중국 내 분위기를 축제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 같은 활기찬 분위기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대로 중국 경제가 흘러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인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1년 후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 등의 말과 마음이 바빠진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7월 30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시경제정책에서 과주기, 이제 과주기가 뭔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주기 조절을 강화해서 리스크에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여기서 과주기라는 게 무슨 뜻이냐?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부양책을 쓰면서도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지난 1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주요 경제 지표를 합리적 범위로 유지할 수 있게 과주기 조절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기가 둔화하면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부양책을 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부양책을 위해 쏟아낸 자금들이 시중에 흘러다니게 되는데 당연히 좀비 기업들 같은 한계 기업들은 문을 닫지 않고 버티게 되는 거죠. 특히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기업들에게는 그런 경기 부양 자금이 가뭄에 단비로 작용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은 불가능해지고 그것이 또다시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선의 방책은 구조조정할 때는 구조조정에 집중해야 됩니다. 진짜 국가 경제의 미래만 보면서 국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권력이나 인맥으로 얽히고 설킨 중국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권력 주변의 기업들은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당장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에서의 구조조정이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구조조정이 아니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구조조정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경제가 잘 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흉내는 낼 대로 내죠.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만 죽어나는 것이고 더불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자금은 자금대로 넉넉하게 챙기겠다는 거, 이것이 당국자들, 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지금 중국 당국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경제학자라 그러면 중국의 이런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가능할 수도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겁니다만은 이 중국 공산당은 특유의 근거도 없는 자신감으로 이 경기 부양도 하고 구조조정도 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경제 지표도 맞추겠다는 거죠. 이렇게 사실상 불가능한 과제를 중국 공산당이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걸 보면 참으로 대단한 정신승리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중국 정부가 이 과주기 조절이라는 참 어려운 용어를 내세우면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중국은 그동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지방정부 부채 급증, 그리고 부동산 가격 급등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까지 둔화되면 이거 어떤 방법으로든 이걸 돌파를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몰락이 그리 멀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경기를 살려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의 국가재정개발원의 장샤오징 부국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2, 3년간 경제가 정상 궤도를 유지하게 하는 게 과주기 조절 전략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엄청나게 순화하고 돌리고 돌려서 한 말이고요. 그 진짜 속마음은 이런 걸 겁니다. 앞으로 2, 3년간이 중국 경제의 사활이 달려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의미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기를 진작시켜서 의도하는 목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엄청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중국 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이 과주기 조절 정책이 어찌 보면 마지막 수단으로 던져진 카드인데 그 말로는 아주 어두울 것이다. 이런 전망과도 상통이 됩니다. 자, 멀리 가지 않아도 그와 비슷한 정책은 우리 한국에서도 적용한 적이 있었죠. 근데 실패로 이미 판명이 난 바 있기 때문에 쉽게 중국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은 과주기 조절을 위해서 1차적으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자금 공급을 늘리고 있죠. 자, 그러나 이 자금들이 부동산 자금으로 지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이 치솟는 부동산 자금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동시에 금융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정부의 정책과 데칼코마니가 한국에서도 진행된 적이 있었죠. 한국은행은 지난해 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0.5%까지 내리면서 시중에 막대한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이렇게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했죠.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중국 경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진단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 없는 제대로 된 해결책은 없다 하는 이야기죠. 우선 가까운 원인으로는 연이은 홍수 피해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문제들, 그리고 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하락을 한 거죠. 근데 이건 겉으로 드러나 있는 피상적인 원인들이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중국 경제의 침체 요인의 기저에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존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진핑 주석이 덩 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을 벌인 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특히 임기 제2기에 접어들면서 일반적인 경제 상식과는 정반대의 길로 접어들었죠. 우선적으로 모든 경제 시스템을 국가가 주도하는 체제, 좀 더 엄격하게 말씀드리자면 공산당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체제로 변화시켜 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 주도 경제론이 나온 것이고 기업의 국유화도 그래서 추진된 겁니다. 여기에 중국의 존재 이유가 이 중국 공산당의 생존에 있다는 말,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중국은 공산당을 위해 존재한다. 이런 개념을 경제에도 접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공산당 권력을 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뭡니까? 빅테크를 비롯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중국의 대기업들에 대해서 자해적인 기업 규제를 단행을 한 겁니다. 그런 상식을 초월하는 규제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공동부유라는 개념까지 나왔죠. 이건 더 이상 중국 경제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신호탄일 겁니다. 사실 이 시진핑 주석의 이런 경제관은 지금까지 중국을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던 글로벌 체제 하에서의 중국을 완전히 이탈한 겁니다. 세계 속의 중국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이 있는데 시진핑의 중국은 이제 그런 글로벌 경제라는 비빌 언덕을 걷어차 버린 겁니다. 그리고 독불장군으로 나가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미중 충돌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중국이라는 막강한 소비시장이 있다.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죠. 글로벌 경제와는 분리될래야 될 수가 없는 샴쌍둥이가 이미 중국은 되어버렸죠. 이걸 억지로 분리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겨날 것인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중국이 세계 무역 체제에 첫 발을 내디딜 때의 생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의한 경제 체제가 아니라 중국 인민들에 의한 자율적 시장 경제 체제를 회귀해야만 길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런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가능하기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미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정 하나 들죠. 아마도 올 연말쯤이면 중국 정부가 과주기 조절로 인해서 주요 경제 지표를 합리적 범위로 유지되었다라고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도 다시 회복되었다 그렇게 선언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중국 발표가 완전한 거짓이고 사기라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